세상이 아무리 변해도 변하지 않는 유일한 몇 가지가 있다면 그 중에 하나가 건축. 때문에 모든 건축은 건축주 개인의 소유를 넘어 공공예술의 성격을 가질 수밖에 없고, 실제로 우리나라 공공건물에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한 이가 있으니 그가 바로 건축가 김승회. 공공건물도 충분히 멋지고 세련될 수 있음을 보여주는 건축가 김승회를 지금부터 만나보자. 공공건물의 미학, 건축가 김승회. 전국 보건소의 설계 가이드라인을 만들며 공공건물의 변화에 신호탄을 쏘아 올린 김승회 씨. 그리고 우리는 그동안 영화 가문의 부활과 미스터 로빈 꼬시기의 촬영지로 잘 알려진 파주에 있는 한 출판사 사옥을 통해 자신도 모르게 김승회 씨 공공건물을 만나왔다. 공공건물이라고 하는 것이 모두가 함께 공유하고 시민들이 이제 향유하는 곳이기 때문에 몇 가지의 이제 그 미덕을 갖춰야 된다고 생각해요. 첫 번째 미덕은 이제 시민들이 거기에 쉽게 접근하고, 그리고 접근한 다음에 그 공간에 도달해서 그 공간을 좀 편안하게 느끼는 이러한 그 공간이 주는 시민들한테 주는 혜택, 이런 게 중요한 것 같고요. 두 번째로는 이 공공건물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주변이랑 같이 어우러져 있기 때문에 그 주변의 풍경이랑 잘 어울려지고, 또 그 각 지역 그 동네의 말하자면 특징이랄까요? 아니면 비전, 이런 것들이 잘 담겨 있으면 그것이 좋은 이제 공공공간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가 만든 보건소의 세련된 외형은 그 지역 건축물에 영향을 끼치는 모델로, 내부는 사랑방 통로로 공공건물의 지표가 된다. 그 장소만이 가지고 있는 특징이 있습니다. 산이 잘 보인다든가, 옆에 아주 번화한 거리가 있다든가, 이런 이제 그 장소의 특징들이 있는데, 그 장소가 가지고 있는 좋은 점을 최대한 흡수할 수 있는 이제 그런 그 공공건물을 늘 생각을 합니다. 이제 예를 들자면 이제 저한테는 문경보건소, 이 경우에는 중소도시지만은 시내 한복판에 있고요. 그다음에 시장과 바로 붙어 있어요. 그래서 원래 그 땅이 이제 시장 상인들이 쓰던 주차장이었었는데 1층은 이제 주차장으로 쓰고, 그대로 위로 이제 건물을 띄워가지고선 이제 보건소를 배치해서 도시 공간을 입체적으로 이용하는 그런 거를 제안했었는데 아주 잘 성공적으로 작동하고 있습니다. 그의 건축이 우리 사회의 공공건물의 파장을 몰고 온 이유. 지역의 색채를 충분히 담으면서도 세련되게 표현했기 때문인데, 세계 장신구 박물관의 외형을 통해 그것을 또 한 번 느낀다. 나무엔 북촌 전통 가옥을, 유리를 비롯한 그 밖의 재료와 현대적인 건물 디자인에선 장신구의 화려함이 느껴지는 김승회식 공공건물이다. 이 집은 이제 원래 그 상가 건물이었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이제 양옥 건물로 있었던 양옥 건물 집이고요. 그거를 이제 박물관으로 바꾸는 과정에서 일백의 재료들을 이제 많이 바꿨어요. 근데 그 바꾸면서 어떤 일을 했냐면은, 지금 제 뒤에 보이는 그 캐노피에 이런 라인이 있는데, 이 라인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1층의 높이를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변에 이제 1층짜리 한옥이 많이 있는데, 그런 1층의 선을 여기서 이제 그 말하자면 담아내고 있는 거고요. 시간이 지나면서 같이 변하는 그런 재료를 썼고, 그 다음에 이 건물을 하나의 재료로만 쓰면 너무 커 보여요, 집에. 그래서 몇 개의 재료를 조합해서 이 주변에 있는 아기자기하고 고만고만한 이제 그런 풍경들하고 이 집이 잘 어울러지게 그렇게 설계한 겁니다. 세계적으로도 가장 귀하고 많은 장신구가 있는 세계 장신구 박물관. 김승회 씨는 장신구의 가치를 살리면서도 공공건물인 박물관의 기능까지 수행하기 위해 내부를 9개의 테마로 나눴다. 각 테마마다 발만 디뎌도 그 장신구가 가진 특징들을 느낄 수 있는데, 기존의 지루한 박물관이 아닌 보석 전시장 같은 세련됨과 지적 호기심을 동시에 발동시킨다. 설계를 하면서 그 여러 시대, 여러 장소에서 온 장신구가 여기 모여서 하나의 작은 세계 또는 작은 도시가 되는 그런 개념으로 이제 설계를 했습니다. 이 집이라고 하는 것이 워낙 작은 집이었기 때문에 그것에 복잡한 세계를 만들 수는 없었지만, 그 작은 공간을 더 잘게 나누어서 그 속에서 풍부한 얘기를 만드는 그런 이제 설계를 여기서
했습니다. 시간의 콜라주. 여기 들어오면 여러 시간의 편린들을 느낄 수 있게 하자. 어떤 경우는 페루의 시간이고요. 어디 가면 몽골 시간이 있고 이렇게 시간의 편린들을 경험하기 좋은 그런 장소로서 디자인을 했습니다. 그 외벽부터 지나가는 분들이 꼭 걸음을 멈춰요. 그래서 여기가 세계장신구 박물관이라는 문패를 붙이지 않아도 건물만 봐도 이게 하나의 그 보석함 같은 그런 느낌을 받는다고 그래요. 저도 물론 그런 걸 느끼지만 그 현대적인 건물이 같이 조화를 이루어야 저는 북촌이 완성된다고 생각하는데 거기에 이 장신구 박물관의 건물이 굉장히 큰 목소리를 내고 있고 하나의 그 이정표가 되고 랜드마크가 되고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한 지역을 대표할 만한 랜드마크이자 공공건물로서의 기능까지 수행한다면 그보다 이상적인 공공건물이 어디 있을까? 그리고 우리는 그런 이상적인 건물을 김승혜 씨가 디자인한 또 다른 공공건물, 학교에서 만날 수 있었다. 제가 염두에 둔 거는 학생들의 행복이에요. 그래서 설계를 할 때 공간의 재미, 그 다음에 색채, 그리고 공간의 경험. 그래서 그 나무로 된 테라스에서 친구들이 햇빛을 받으면서 얘기할 수도 있고, 그리고 이제 복도를 따라서 트랙 같이 이렇게 돌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빙빙 돌면서 친구들도 만나고 학교의 다양한 공간도 경험하고, 그리고 또 그 속에서 이렇게 여러 가지 이벤트가 벌어질 수 있게 그렇게 설계를 했습니다. 통창으로 돼 있어서요. 바깥에 풍경이 잘 보여서 공부하기 더 편하고 색깔을 다양하게 쓴 거나 아니면 안에 교실 같은 걸 봤을 땐 여자애들이 약간 막 수다 떨거나 뭐 모여서 공부할 때 이렇게 잘 옹기종기 모여서 할 수 있게 잘 된 것 같고, 우선 다른 학교보다는 더 예쁜 그런 심미적 기능에 더 주안점을 둔 것 같아서 예뻐요. 까다롭기라면 최고인 여고생의 마음을 흔들어 놓을 정도로 김승혜 씨가 공공건물에 그때그때 목적에 따라 딱 맞는 공간을 제시할 수 있는 이유. 그것은 아마도 공공건물에 대한 정의를 제대로 읽고 있기 때문일 것이다. 집이란 우리가 함께 있기 위해서 짓는 것이다. 그렇지, 그렇게 하기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함께 있는다라고 하는 것은 의미하는 바가 크죠. 함께 있기 위한 집을 짓기 위해서는 우리가 이제 지켜야 되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공공건축이 가져야 되는 미덕을 그것이 공공건물뿐만이 아니라 개인의 주택에 있어서도 마찬가지로 그런 정신이 적용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공공건물의 사용 목적을 넘어서 새로운 비전을 제시해온 건축가 김승혜. 앞으로도 그의 열린 공간을 계속해서 만나볼 수 있기를 기대한다. Korea Interior Broadcasting.